11월 17일 수요일 자정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18일 목요일 0시 5분입니다. 고요한 밤에 사람도 없는데 무언가를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매일경제, 살아보니 인생은 경쟁이 아니야. 나만의 점을 찍으면서 나아가야 돼. 평범한 카이스트 대학원생, 학회에서 스카우트 제의받아 12년간 좌충 우돌 나사에 근무한다. 달 음전하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나사 특허상 3회나 수상했다라고 하는 김현정이라고 하는 여성이 남의식하지 마. 내 삶에 주어진 점을 찍으면서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고. 평범한 카이스트 대학원생, 매일경제 문장 적어놓는 거 한번 보세요.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평범합니까?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나만의 점을 찍으면서 나아간다. 예, 점 찍는 그 노선을, 점을 찍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바로 경쟁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 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왔을 뿐이야. 남의식하지 말고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마. 즐기면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제동스러운 이런 말을. 제가 예전부터 늘 이제 말했던 게 학업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학업 평준화라는 걸 이루고 나면 또는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저 봐라. 재산의 대물림이 학벌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학업 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여론으로 또는 그걸 제도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곧바로 재산의 평준화를 하자고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그거는 한 상이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는데요. 경향신문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11월 2일 날 능력주의는 얼마나 공정한가. 공정에 대한 거,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한 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저기에서 이제 관심 가지고 읽어보는 파일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본성과 양육이라든지 그런 것과 포괄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대 신입생 10명 중 8명이 부모 월소득 920만 원 이상이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게 근본 문제다. 부모 월소득 대비 자녀의 특목고 진학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 학력, 재력, 자녀 미래에 영향을 준다. 수저, 숟가락, 대물림이다. 수저 계급이다. 예, 딱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한 상으로 묶었는. 그러니까 재산의 대물림이 바로 학벌의 대물림이다. 계급이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향신문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에 따라서 자녀의 학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 치자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죠. 무수저였죠. 숟가락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정도에까지 올라왔는. 그래 홍준표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보고 지난번 대선 때 4년 전에 청년들에게 야들아 너희들이 왜 내를 싫어하노? 내가 너희들의 우상이다. 본복이다.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웃긴 건 그때는 2030들이 홍준표 외면했었는데 지금은 홍준표를 또 찾는다고 하니까 참 그 민도는 믿을 만한 민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뭔가를
앵거스 디턴 불평등 논쟁하라, 더 치열하게 하라,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앵거스 디턴은 예전에 그 책을 냈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이었습니까? 책 제목이 안 나오는데, 우리 경주 지역에 모 대학 캠퍼스에 있는 경제과 교수에게 그 책 선물하니까 이게 뭐예요? 경제학 교수가 앵거스 디턴을 모르면 북한학 교수가 김일성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랬었는데, 무상교육이 고소득층 아이들 사교육 지원한 셈이다, 뭐 이런 거. 반면 갈 곳도 없는데 500만 원 손에 쥐고 힘겨운 홀로 서기 한다. 보호원에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 보육원에서 나오니까 바로 지옥이 시작됐다. 빚, 사기, 성매매, 뭐 이런 거. 재원 대책 없이 던진 이낙연 표 복지, 아동수당 확대만 연 9조. 이런 자료들을 지금 제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격차를 인정을 하고, 격차가 있으되 같이 우상향으로 가는 사회가 존재할 것이지, 그것도 이루기 힘든 거죠. 그것도 혁명적인 결과물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리고 여기는 올리고 하자는 거, 요거잖아요. 이건 없다는 거죠. 가짜다. 그거는 정치적인 사기,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사다리를 놓아주고, 사회에서 잡아당겨주고, 올라오다가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잡아당겨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할 뿐이지, 갖고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는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급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재산의 평준화, 있는 사람들 돈을 뺏어내자, 그래서 나눠 먹자라고 하는 거, 그것과 바로 쌍둥이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짧게 한번 언급해 봅니다. 이재용 재산을 나눠 가지면 전 국민이 그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땡입니다. 그래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이 독지가가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을 환원했다라고 하는 표현,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사회에 부의 총량이 있고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서 쓰다가 나중에 되돌려서 그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죠. 렌트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 혁신으로 더 불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순진하게 엮여가면, 야, 손흥민한테 축구 잘한다고 출장 경기 10게임 중에서 5게임 고무신 신게 한다고 해서 그보다 못한 선수의 기량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신 차리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